오늘은 이제 고단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과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고 실제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전략을 좀 공유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 기획사 두더지웍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력을 간략하게 적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면 도대체 크리에이터 기획사가 뭐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연예기획사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예기획사가 이제 예쁘고 잘생기고 끼가 많은 그런 어린 친구들을 이제 캐스팅해서 데뷔시키는 게 일이라면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 영역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쁘고 잘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탄탄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신뢰를 쌓기에 좀 적합한 사람이라면 모셔와가지고 크리에이터로서 육성을 하고 실제로 뒷단의 비즈니스까지 함께 기획을 해서 또 수익 쉐어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5월달 월 매출 5천만 원 달성을 했고 레피드 방금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5월달은 2,700만 원 정도를 레피드랑 함께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레피드랑은 사실 1, 2년 전부터 좀 인연이 있었고요. 제가 두더지웍스를 만들기 전부터 커피챗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대표님이랑 그리고 방금 이제 진행해주신 예진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좀 한 줄로 얘기하면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일이에요. MCN이랑의 차이가 여기서 살짝 드러나는데 스토리를 발굴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어떤 SNS 피드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은 분들까지 발굴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팔로워가 0명이더라도 저희는 커피챗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유튜브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 드리고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하는 일을 하는데 사업화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는 SNS 채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널 기획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 뒷단의 비즈니스까지 촘촘하게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기존 MCN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성장하신 그런 유튜버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광고 중개업, 광고 대행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완전 초창기 레벨의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셔오고 광고 중개업보다는 조금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는지는 제가 이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세일즈를 한다는가 아니면 이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좀 지금 전환율이 떨어진다거나 매출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불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채팅창에 1이라고 눌러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니즈가 좀 있으셔서 여기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팀에서 어떻게 전환율을 높이고 매출을 높일 수 있었는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해결책부터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지만 강한 크리에이터가 되어야지만 이러한 어떤 매출을 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편의상 작강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크리에이터의 준말이에요. 이 작강크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달 매출이 1,000만 원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두 번째 달까지 못 이어지면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따라서 안정적인 팬덤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월간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는 그런 채널,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감정을 독점해야 됩니다. 감정을 독점한다는 거는 나로 인해 어떤 사람의 감정의 영역을 A에서 B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나이키라고 하면 그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 아실까요? 나 Just Do It 들어봤다 하시면 1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저스트 잇이 이제 그 필라이트 창업자의 정신을 좀 완전히 저는 이식한 어떤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전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뭔가 축구를 할 때도 나이키 축구화 신었으니까 나 골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정말 불확정적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저스트 잇이라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즉슨 나이키라는 회사는 운동화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스포츠 회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용기, 도전이라는 감정을 독점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크리에이터로서 모두가 나이키처럼 대형 기업이 될 필요는 없지만
본인 고객들에게 감정을 독점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강크가 되기 위해서, 작지만 강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저희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딱 봤을 때 뭐 A, B 채널 기획이 뭐냐, DB가 뭐야, BM이 뭐야, BM 자동화 도대체 뭐야, 너무 헷갈리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10분, 20분 정도 동안 이게 뭔지 그냥 다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뭘 공개해도 될지가 조금 고민이었는데, 레피드랑 저희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기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싹 다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아마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세일즈 전환율이 35에서 70%고요. 그럼 어떤 걸 얼만큼 비싼 걸 세일즈를 하냐 했을 때 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평균 단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싼 거는 50만 원보다 싸고 비싼 거는 300만 원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50에서 300만 원 사이에 85% 이상의 프로덕트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가 이제 30명이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아까 써져 있었는데요. 저희의 작강크 4단계를 따라왔을 때 월에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75% 비중으로 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4단계를 말씀드릴 때 분명히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니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단계인데요. 1단계는 기획의 단계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웨비나 참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난 이미 콘텐츠 있는데, 난 이미 구독자도 있는데, 난 이미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획을 내가 왜 알아야 되지? 그런데 저희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아주 초창기 레벨부터 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반 기획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뭘 쌓아 올리든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팔로워십이 있고 이미 채널이 있더라도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빌딩하는 것부터 도와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기획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기획이냐? 했을 때 여러분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A였으나 B라는 역접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능으로 예시를 들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나 원래 5등급이었는데 지금 1등급이다? 그럼 A에 5등급이 들어가고 B에 1등급이 들어가겠죠. 그럼 화살표에는 뭐가 들어가요? 5등급에서 1등급이 된 나만의 노하우랑 방법론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콘텐츠와 상품으로 그러한 방법론을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조금 더 가져왔습니다.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이신데요. 아마 지금 이 웨비나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장 왼쪽에 있는 분부터 보면 별남 선생이라는 저희 팀 변리사님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A였으나 B 상당히 명확하죠. A가 뭔지 지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사진에 딱 있죠? 네, 진짜 잘생겼습니다. 신디님 감사드립니다. 네, 집중력 5분. 집중력 5분이라고 했을 때 뭐 금붕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본인의 어떤 솔직한 약점을 공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즉 변리사 합격이라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보면서 궁금해지죠. 아니 어떻게 집중력이 5분인 사람이 변리사를 합격하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 방법론을 풀어낸 게 이제 별남 선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거의 1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피치 타이탄 님이 계신데, 피치 타이탄 님도 저희 이제 에이스 크리에이터 분 중 한 분이에요. 여기도 이제 삼성 출신 기획가에서 지금 AI 크리에이터. 이분 이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좀 나이가, 연배가 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삼성에서 또 대기업에서 연차를 이제 또 잘 수행하시면서 어쨌든 이제 업무를 좀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는데 AI랑의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2막의 도전을 AI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A였으나 B 역접 프레임워크가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 이제 릴스카이가 있는데, 릴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분은 쇼폼 이제 크리에이터세요. 릴스 크리에이터이신데 구독자가 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100개 올렸는데 팔로워가 1000명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를 딱 깨닫고 한 달에 1만 명 달성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랑 수익화 성공하셨고요. 궁금해지지 않나요? 릴스카이라는 분이 어떻게 영상 100개 만들었는데도 팔로워 1000명 못 넘기던 거 어떻게 갑자기 한 달에 1만 명 모았는지 좀 궁금해지시잖아요. 이런 프레임워크를 기획에 녹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력 간단히 보여드렸겠지만 좀 먹물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연대 나오고 어쨌든 그랬지만 사업을 10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 두더지웍스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저조차도 뭐 공부만 하던 그런 코스를 밟고 있다가 사업을 10번이나 실패하는데도 계속 이제 도전하는 그런 A였으나 B 역적 프레임워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획이 완료됐어요. 어떤 탄탄한 바탕이 이제 놓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스킬 싸움입니다. 2단계가 이제 저희 회사가 가장 좀 자신 있는 단계인데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예요. 레피드가 사실 이걸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신뢰 구축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 알렉스 호르모지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버가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give, give, give until they ask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무제한 다 주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금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줌으로써 뭐 평생 모르고 살았을 사람들 간에도 신뢰라는 게 형성되고 그러면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관계, 그 다음 상품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저희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 무료 웨비나를 진행한다던가 오늘 레피드가 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무료 전자책을 발급한다던가 아니면 챗봇을 만들어 뭐 GPT스나 디파이 같은 LLM 서비스를 활용해서 무료 챗봇을 만들어서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이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신뢰 구축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지금 화면에 리드 1500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전에 방금 확인하고 오니까 2000개를 넘었더라고요. 이게 레피드를 통해 저희가 신뢰 구축의 장치로 무료 상품을 발행한 거의 건수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DB라고 부릅니다.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들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피치 타이탄의 사례인데요. 보면 이제 AI 인생 코치 만드는 법, 결제 453건, 그리고 피치 타이탄의 지식 창업 자료실, 결제 748건. 결제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빵건이에요, 빵건. 그 빵원이에요. 무료 상품입니다. 근데 무료 상품이 어쨌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도달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뉴스레터, 메일리 뉴스레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구독자가 1370명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무료 상품을 통해 고객 DB를 획득하였고 마케팅 동의나 아니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다면 이들에게 뉴스레터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를 보낸다는 거는 그들의 이메일함에 개인적인 관계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제 매주 뉴스레터 발송해요. 그러면 저희를 까먹지 않을 수 있겠죠. 계속해서 리드를 확보한 다음에 그 온도를 데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예시를 또 보여드리자면 아까 전에 그 릴스카이 예시 들려드렸잖아요. 그 릴스 제작하신다는 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릴스카이의 비밀노트라 해서 전자책을 판매해가지고 이것도 무료입니다. 빵원이에요, 빵원. 256건이 결제가 났고 실제로 이제 오픈 채팅방에도 467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방금 이제 1부에서 연사님께서 카카오톡 채널 운영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카카오톡 채널은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분의 어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소속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런 무료 커뮤니티 방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오픈 채팅방이 그래서 정말 정말 많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그 레피드와 함께 만든 릴스카이의 비밀노트 페이지인데 레피드가 정말 좋은 게 무료로 받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고객들한테 부담감 없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무료 상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기 스텝 2까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1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3단계인데요. 3단계가 저희의 묘미입니다.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1부에서 연사님께서 강의 모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강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강의의 넥스트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너서클, 이너서클입니다. 이너서클이라는 거는 고가의 폐쇄적인 커뮤니티, 독점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의미해요. 그래서 진짜 양질의 사람들만 걸러서 받고 그들에게 대신에 고가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그만큼 훨씬 더 큰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흔히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설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너서클 모델인데요. 이 이너서클을 통해서 그 크리에이터와 감흥하는 소수의 팬분들을 전환시킵니다. 근데 전환시킬 때 무조건 대면으로 전환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뭐 확장성 떨어지게 대면으로 만나면서까지 그렇게 세일즈를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 회사의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CAC를 가장 높일 수 있는 팀이 성공한다. CAC가 뭐냐면 Customer Acquisition Cost, 고객 획득 비용입니다. 고객 획득에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는 회사가 종국에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객 획득 비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돈, 자원, 시간, 노력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분 한 분 정말 정성 들여서 대면 세일즈를 통해 모셔와요. 그리고 이너서클에 인입시킵니다. 이너서클에선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요. 혹시 이너서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러면 그 채팅창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강의파리라고 해가지고 이 강의 시장에 대한 불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관점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웨비나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저기서 강의 팔겠지 라는 관점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통념을 깨는 겁니다. 당연히 강의 팔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강의를 안 팔아. 홍보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대신에 진짜 저희랑 결이 맞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따로 연락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저희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함께 협업할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너서클 모델이에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1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예시를 제가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시를 이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텐데 이게 제가 그 릴스카이 아까 드렸던 요런 저 회사 이거 소개 페이지예요. 저희가 릴스카이에서 웨비나를 진행했는데 마지막에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에 대한 홍보를 일절 안 했어요. 그 대신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팀원을 모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팀원이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3개월간의 정말 밀착 관리를 받게 됩니다. 매주 만나요. 매주 오프라인으로 왕십리에서 만나가지고 릴스에 대한 기초부터 실전 전략, 그리고 함께 공동 전략 수행까지 합니다. 그래서 3달이 지나면 릴스 어느 정도 궤도에 무조건 올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외랑 비슷한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팀원으로 정말 고관여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의 소수정의 네트워크로 또 묶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고액이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인지, 고액이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2, 300만 원 선입니다. 네. 근데 더 비쌀 때도 있고 더 쌀 때도 있어요. 50만 원 선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더 비싸게 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옵션에 따라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너서클 어떤 건지는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대면 세일즈를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근데 저희 다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크리에이터로 가능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곧바로 수백만 원짜리 고가의 상품을 결제 전환시킬 수 있는 건데 라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두더지 웍스 팀의 그런 세일즈 전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결이 맞는 고객만 받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판매하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좀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랑 결이 안 맞는 사람들까지 다 받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악성 민원이라든지 악성 그런 CS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고객을 정했습니다. 그게 준훈식이에요. 준이라는 어떤 고객군이 있고 훈이라는 고객군이 있고 식이라는 고객군이 있고 준훈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데려오지 않습니다. 아예 대면으로 모셨더라도 저희는 크리에이터로 합류할래? 또는 릴스카이 아까 팀원 합류할래? 이런 제안 자체를 안 드립니다. 그냥 오신 길이 당연히 노고스러웠을 테니까 그에 걸맞는 가치를 제공해드리고 커피 한 잔 드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랑 진짜 잘 맞는 사람들만 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고단가의 세일즈를 하셔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고객들이랑 결이 맞지? 그거를 이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세일즈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이 맞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대화가 통하고 사실 결이 맞는다는 거는 그냥 인간관계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고 뭔가 접점이 있고 과거의 어떤 경험의 맥락이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세일즈의 대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게 고가의 상품을 판매할 때 많이들 이렇게 착오를 하세요. 아, 엄청나게 설득을 잘해야겠다. 엄청나게 우리를 부풀려서 설명해야겠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일즈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세일즈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팔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냥 친해지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세일즈는 호기심이 가득한 대화를 통해서 친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진정성 있게 먼저 주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면 가치를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진정성이라는 게 뭔지가 살짝 그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명확한 워딩으로 쪼개드리자면 호기심입니다. 오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만나려고 먼 길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질문들을 많이 해야 돼요. 친해져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니즈가 있을까? 이 사람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헙스팟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어요. 여기에 세일즈 전략집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데 가장 훌륭한 세일즈맨의 자질은 지적 호기심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이 궁금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세일즈는 세일즈를 하지 않고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결이 맞는지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장 좋은 세일즈의 방식 있잖아요. 호기심이 가득한 대화를 통해 친해지는 것.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한다면 두 번째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 이분 너무 좋은 분이야. 근데 첫 번째 소통이 잘 안 돼 하면 면접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 수직적인 관계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면접관이 돼가지고 이분이 정말 우리랑 핏이 잘 맞는 분인지 결이 잘 맞는 분인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면접을 통과하시면 가격에 대한 안내 그리고 옵션에 대한 안내 그리고 합류 제안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인데요. 4단계는 이제 자동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너서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인력 집약적이에요. 노동 집약적이에요. 사람의 노동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메이크나 엔파랭 같은 그런 자동화 도구들을 활용해서 단순 노동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알바나 조교나 뭐 직원 고용해가지고 조금 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직 자동화 완전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 통해서 이제 쌓는 노하우들을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완벽하게 됐다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단계까지 이렇게 쭉 1, 2, 3, 4단계 거쳐가지고 작지만 강한 크리에이터가 되는 여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고자 그래서 릴스카이 이 채널 이런 작강크 통해서 얼마 벌었어? 또는 잘 되고 있어?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셨고 팔로워 9,223명 아마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료 자료는 256개 나갔고 오픈 채팅방 467 지금 그 분이 계시고 요걸로 이제 첫 달 매출이 800만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너서클 모델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지속 가능하며 그리고 크리에이터와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점 요거 이제 좀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에 제가 레피드 측의 허락을 받고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도 좀 모집해도 되냐 이렇게 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두더지 웍스에서 지금 소속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떤 걸 하냐 했을 때 아까 1, 2, 3, 4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작강크로 만들어 드립니다. 채널 기획, 비즈니스 모델 설계, 또 사업 전략을 공동 집행합니다. 저희는 이제 너 해, 내가 숙제 내줄게 이게 아니라 함께 모든 액션을 수행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화면을 간략하게 가져와 봤는데 보면 뭐가 일정표에 너무 많죠. 네, 이런 것들 다 같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간 미팅을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과외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땡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때 전략 수립하는 거고 매일 소통하면서 이제 계속 카톡 주고받고 일정 수립하고 전략 시행하고 그런 것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비테이션,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메일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메일 주소로 아래 6가지 목차에 맞춰가지고 간략히라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랑 결이 맞는 분인지 판단한 다음에 전화 드리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만나 뵙자고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 한번 이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요 QR코드는 저희 홈페이지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채팅에 박수 한번 남겨주세요. 와, 2부까지 쭉 달려봤는데 너무 흥미로웠어요, 사실. 뭔가 1, 2부를 이렇게 옆에서 쭉 듣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점은 1부는 완전히 일단 최대한 풀을 크게 넓혀서 거기서 뭔가 저중 단가로 이제 많이 파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2부 태미님은 완전 내가 가진 풀에서 오히려 더 좁혀서 내가 나랑 진짜 결이 맞는 고객을 골라내서 그분들한테 고단가 상품을 파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주셔서 둘이 좀 상반된 이런 전략이라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듣다 보니까 둘이 좀 완전 또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무조건 퍼줘라.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이 퍼주고 계신가요? 아, 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퍼주고 계시고, 일부에서 되게 좋았던 표현이 나중에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라. 지금을 이자를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라. 라는 게 저는 되게 좀 그 표현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팔지 말라고 해주셨지만, 그런 이제 퍼주기, 특히 이런 무료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나눠주실 때 레피드의 영원 상품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사용하시면서 이제 무료 자료 배포하시면 그분들 설문조사하는 내용까지 다 결제랑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또 광고 메시지나 이런 거 보내서 이제 유료 상품은 판매로 연결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레피드도 잘 봐주시고요. 아까 팔지 네. 말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팀원 모집하시더라고요. 아, 네. 약간 찔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가지고 욕심 좀 부려봤습니다. 아, 네네네. 너무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Q&A 시간 계속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 질문 활발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전에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주요한 사전 질문 먼저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질문들을 좀 차례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고단가 상품 판매하실 때 가격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까 뭐 가격이 50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4, 500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여기시고 저희도 이 정도 가격이면 동기부여 충분하게 받는 채로 가치 전달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최대한 비싸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그만한 가치를 더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경쟁사들이 있다고 쳤을 때 그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그들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그들보다 더 비싸게 받습니다. 아, 그러면 경쟁사들을 분석을 해서 좀 네, 거기에 최대한 맞거나 혹은 비싸게 판매를 하시고 최대한 거기에 맞춘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좀 골라내는 전략을 사용하시니까 이런 것들도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거랑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광범위하게 타겟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신 것 같아요. 일부에 아마 강연하신 분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광고 같은 거 그렇게 적극적으로 태우는 타입도 아니고 저희는 진짜 소수의 분들이랑 친해지는 거 잘합니다. 완전 확실한 나만의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는 거, 맞습니다. 깊은 관계로 맺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좀 성향을 타는 차이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기존 단가가 만약에 아까 경쟁사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네. 기존 단가가 좀 낮은 시장이라고 한다고 해도 고단가 판매가 가능할지, 뭔가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 네. 이게 어떤 시장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제가 최근에 좀 다른 창업가분들한테 많이 보고 있는 들은 시장이 영어회화 시장이에요. 음, 그래서 요즘 AI 전화 영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음. 근데 그런 시장에서는 과연 그런 고단가까지 가능할까가 조금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진짜 영어 튜터를 아예 1대1 밀착 과외식으로까지 붙여준다면 그런 기존 단가가 낮은 시장이더라도 고단가 판매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영어 회화 시장이 괜찮다고 하나요?
근데 영어 회화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LM들 잘 붙여가지고 쓰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사실 1인 사업가는 솔직히 인력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도 막 대면 세일즈, 그리고 완전 1대1로 밀착으로 붙어서 관리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조금 인력이 많이 투여된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고단가 전환 고객을 관리할 때 어느 정도 투여를 하시고 계시고, 이걸 줄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관여다 보니까 진짜 많은 노력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보상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느 정도 투여하는지는 진짜 서비스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건 1인 사업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뭔가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이 있나요? 시스템 효율화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AI 크리에이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공동 창업자 분들 중에서도 좀 AI 테크 좀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단순 노동 부분을 확실히 제거해 주십니다. 어느 쪽을 많이 자동화를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레피드 같은 경우에도 알림톡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 레피드 그 오늘 안내 이런 것들 비하인드 토크 안내 같은 것들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테크로 좀 자동화 가능한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메일 자동화라든지 어떤 문자 메시지 이런 부분들 자동화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만약에 자동화하는 거 어려우시면 레피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뭔가 그 과정에서 네. 다음 단계 판매 이거 일어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확신하실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단계의 판매가 일어날 것 같다는 시그널은 정말 주관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주관적인 감이라는 게 어지간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마치 인간관계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단가의 영역에서는 그런 깊은 유대감이 형성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 자체를 받을 통로가 작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단가에서는 매주 만나고 맨날 카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의 그런 기대감을 형성하기에 용이합니다. 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계속 기대감을 주는 식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이제 네네, 시그널을 보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건 무조건 먹힌다. 뭔가 저가 상품에서 고단가로 설득할 때 팁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대면 세일즈 하세요. 진짜 무조건 대면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도 여러분의 진심을 알기가 어려워요. 온라인이면. 줌 미팅 하지 마세요. 대면으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레피드도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줌으로 할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면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분위기 네. 괜찮았나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네. 정말요? 생각보다라는 건 어떤 뜻이시죠? 그런,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당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전 사실 이 발표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아까 이제 웨비나 이제 진행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세일즈를 안 하시고 그분들 중에서 정말 내 고객이 될 것 같은 분들한테만 이제 따로 연락을 해서 골라낸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좀 식별하시는 편이에요? 어떤 걸 조금만 한번 다시. 네. 네. 그 무료 웨비나 같은 거를 만약에 네네. 열면 그분들 중에서 이분한테 뭔가 세일즈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골라서 이제 아, 연락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시는지 뭔가 정보를 많이 받으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오늘 그 레피드 웨비나 같은 경우에도 신청 폼이 있었고 어떤 연사한테 어떤 게 궁금한지 적는 그런 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란에 적은 내용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큰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니즈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메일을 따로 발송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고관여 고객을 좀 분류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분들을 이제 정보는 보통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세요? 음, 저희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 예를 들면 두더지 웍스를 만약에 제가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정말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작강크로 성장할 만한 욕망이 있는지에 대한 직설적인 질문들을 많이 담아내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유입 경로도 유의미합니다. 아, 유입 경로가 저희가 이제 가끔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곳들보다는 조금 더 저희랑 접점이 있고 저희랑 유사한 커뮤니티에서 보고 오신 분들 또는 제일 좋은 거는 저희의 채널을 보고 온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연락드립니다. 이미 좀 유입 경로에서 이미 이해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좀 위주로 보신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좀 현장 질문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주신 게, 궁금한데, 고단가면 고관여 상품인데, 관여를 최대한 안 하고 싶으면 고단가 전략은 안 받는 거죠? 라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 맞는 겁니다. 아, 완전히 좀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그분과의 약간 밀착한 관계를 만들기 어려우면 사실 고단가보다는 조금 더 중저단가로 많이 파는 전략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단가면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 상당히 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그러면 보통 크리에이터분들 어떤 상품 많이 파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너서클 모델을 주되게 판매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강의 쪽도 판매하는데 강의도 그냥 일반적인 VOD, 그러니까 그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진 않고 저희는 좀 특별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관여도를 많이 높인 형태의 강의를 판매합니다. 네. 음, 이제 그거 두 개가 가장 많이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쪽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한테 가장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거기다 코칭까지 얹어서 지적 자본까지 투여해서 판매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그렇게 골라내신 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드릴 때 전화로 하시는 건가요? 전화로 하기도 하고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또 네. 특별한 이메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예를 들면 맞춤형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당신을 이런 경로로 알게 됐는데 우리랑 결이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만나면 좋겠다. 네,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다 일일이 작성을 하시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만약에 전화를 했다고 네. 쳐볼게요. 무료 웨비나에서 이제 요분 우리랑 좀 결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은 이제 좀 그 약간 예상하지 못하셨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뭔가 불만을 얘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셨나요? 한 1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90%는 저희한테 호의적이신 것 같고요. 음. 애초에 저희가 호의적일 것 같은 분들한테만 연락을 해가지고 네. 10%의 분들은 좀 못된 말 하시곤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최대한 일단 시도를 해보고 90%의 분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한다라는 네네,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그러면 대면 미팅을 아마 잡으실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럴 때 약간 좀, 대면으로 만나자고 하는 어떤 멘트를 많이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생각보다 좀 과감합니다. 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좋다. 어, 만나자.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비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고지드립니다. 이거를 안 하면 속았다는 기분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예 명확하게 이게 유료로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고 우리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사회적 기업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돈 받을 생각이니까 그거 감안하고 오실 생각이면 같이 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전화로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먼저 네. 얘기를 다 해주시는군요.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그래야 실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말 내가 구매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면으로 나오시겠네요. 맞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가 수월해요. 그러면은 요 대면 세일즈 근데 사실 말은 쉽지만 네, 좀 어렵긴 하잖아요. 1대1로 네, 사람을 만나서 설득한다는 게 네, 네. 뭔가 그런 과정에서 팀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해지는 게 우선이고요. 친해지는 걸 이제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그렇게 네, 이어지나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제가 그냥 사람이랑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음, 커피챗하고 그냥 대화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저랑 좀 결이 맞는 세일즈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고객이 아니라 거의 친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 맞습니다. 팀원 이런 식으로 좀 더 네.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저랑 결이 너무 잘 맞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을 지금 코파운더로 데려온 겁니다. 아, 와, 팀원에서 코파운더까지. 네. 아마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아, 잘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장에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대면했을 때 예상보다 비싸다는 반응이 오면 어떻게 하시는지. 절대 할인하지 않습니다. 네, 어, 할인하면 오히려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의 값어치를 알고 그 가격의 값어치 이상의 가치를 얻어갈 각오가 되신 분들만 보십니다. 만약에 음, 할인을 요구하시면 저희랑 결이 안 맞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러면은 무조건 그 정해진 정가대로 하시는 네, 거고, 네, 할인을 절대 맞춤형으로는 제공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네,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계기가 있나요? 옛날에 할인을 했는데 끝이 네.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네, 낮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을 때 네, 오히려 좀 가치를 많이.
네네. 별로 못 가져가시고 저희가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프로덕트라고 한다면 10만 원으로 저희가 대폭 할인했다고 했을 때 네. 그 고객분은 10만 원의 가치도 못 가져가십니다. 아, 근데 100만 원을 지불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의 가치까지 가져가세요. 음. 어쨌든 가격에서도 어떻게 그런 골라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 거네요. 의지를 보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면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아까 4단계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무료 상품, 그리고 바로 고관여로 보통 다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단계별로 뭐 무료 상품, 저관여, 그다음 고관여 이런 식으로 좀 순서대로 진행하신 경험도 있는지.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저희 후자로도 많이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실 저희 그 팀원분 중에 그 남준혁 변리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그런 사다리, 가치 사다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걸 설계하는 데 상당히 진심이세요. 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무작정 고단가 상품을 판매한다기보다는 저단가의 그런 상품도 배치를 해가지고 서서히 신뢰를 확보하곤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랑 이제 완전 바로 고관여로 가는 방법이랑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이건 비즈니스적 실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A/B 테스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의 방법을 써서 전환율을 보고 B의 방법을 써서 전환율을 보는 이런 전략인데요. 음, 저희는 소속 크리에이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A 전략으로 하고 음, 어떤 분들한테는 B 전략으로 하고 만약에 B 전략이 더 타당하면 다른 분들한테 다 B 전략으로 이식합니다. 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계속 뭔가 실험을 하면서 맞는 네, 방법을 찾고 계시는 그쵸. 중이군요, 지금도. 저희도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계속 실험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질문을 보면 수익 분배가 아니고 채널 키우는 방법을 과외처럼 유료로 가르쳐 주는 거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맞는 걸까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수익 분배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수익 분배 모델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공동으로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함께 정말 채널을 육성합니다. 기획 단계, 아까 1, 2, 3, 4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공동 집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일정 부분 수익 쉐어합니다. 그러면은 완전 처음 채널 그 개설부터 같이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개설부터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 분배를 하겠다니. 처음에 B로 만드신 것이 컨설팅형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시는지 가장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그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지금 이제 저희 코파운더에 오신 분인데 그 노다지 AI라는 분이 계세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해군사관학교를 4학년 2학기 때 중퇴하시고 AI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게 되신 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으로도 딱 A였으나 B가 너무 명확하죠. 그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AI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는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브랜딩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많이 설계를 한다고 하시네요. 네. 네,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쪽으로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아, 네. 제가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가지고, 저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발굴해가지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가 세상에 내보이는 거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건 학창 시절 때부터 계속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만의 고유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 감독을 하기에는 미적 감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술적인 지능이 낮아가지고, 사업의 영역으로 그걸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스토리를 발굴해서 그거를 사업화하는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네, 틀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 음. 어찌 보면 영화 감독이랑 큰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뭔가 누군가의 스토리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이니까. 정확합니다. 네. 아, 이해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연예인 기획사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처음부터 그걸 벤치마킹 모델로 잡았습니다. 기획사라는 컨셉 자체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기획사라는 저희를 표현할 워딩이 어떤 게 있을지 참 그게 어려워요. 한국에 있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채용도 하고 있는데 채용 직무란에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직무가 기존에 없었던 직무예요. 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장 질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2부 같이 해주셨는데 태민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레피드 너무 좋으니까 다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레피드에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래피드 통해서 잘 판매해주고 계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2부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